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기임 기초 제15편으로서 그동안 약 15편까지 지금 기초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과정에서 천지반도와 사가삼전을 어떻게 조식하고 만드는지 그것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사항을 좀 복습하고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기초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편부터는 중국 과정을 할 테니까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고 아니면 유기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영상을 이제부터는 중국 과정부터는 이제 짧게 공개를 하고 다 프리미엄 회원들 위주로 해서 영상을 올릴 거니까 지속적으로 만약에 유기물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회원에 가입하셔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기문 전법으로서 어떤 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일진이라고 하죠. 일진과 어떤 일이 발생한 시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진과 시간 외에도 한 달의 기운을 사령을 하는 월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간에 지속하는 하늘의 기운인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사주에서는 월건, 즉 24절기에 보면 절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김은 24절기 중에서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중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월건과 합이 되는 지지를 월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월장은 그날에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 외에 가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월장가시라고 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1편부터 해서 쭉 보시면 제가 이런 월장가시 의미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기문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할 때 8개의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선복문이라 그래서 일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보고서 사주에서 말하는 내정법처럼 무슨 일 때문에 왔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이것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게 선복문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월장을 시간 외에 가시라는 건데, 이것을 직사문이라고 해서 정단 8문의 두 번째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장가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월장이 어떻게 구하는 건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잘 정리를 했으니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년 12달이 있죠.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24절기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요즘은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굳이 24절기를 다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어플에 월장이 뭐다 이렇게 딱딱 나와 있어요. 사주도 보면 생년월일신을 넣으면 일단 사주, 팔자 이런 것을 다 만세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장간도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대운수도 다 결정이 돼서 대운과 세운 짜르륵 다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유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어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절기의 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주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춘, 경칩, 청명, 입하, 망종, 소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중기는 우수, 춘분, 고고, 소만, 하지, 대서 그래서 맨 마지막 대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월거는 1월이면 인월이고 2월이면 묘월, 3월이면 진월 해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설, 해자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김에서 월장은 바로 이 월건과 합이 되는 게 월장입니다. 그래서 인과 합이 되는 게 아래 보면 해월장, 묘와 합이 되는 건 술월장, 진과 합이 되는 건 유월장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축과 합이 되는 건 자월장입니다. 그러니까 축월이다. 그러면 월장은 자월장이 되는 거고 인월이다.
그러면 이 노래는 해월장이 되는 겁니다. 월장은. 그런데 여기서 중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인월은 입춘부터 경칩 전까지가 인월이잖아요. 그래서 입춘, 우수, 경칩은 이제 묘월이 되는 거고 경칩, 춘분, 청명이 되면 진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월장은 그게 아니고 우수부터 해서 춘분까지여서 우수, 경칩, 춘분이 되면 해월장, 춘분, 청명, 고구가 되면 술월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건과 합이 되지만 시차는 보름 정도 시차가 있다. 보름 더 늦죠.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주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한 길신이 천을기인이죠. 그런데 육임에서도 기인을 씁니다. 물론 사주에는 뭐 천덕기인, 월덕기인, 뭐 이런 천관기인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임에서는 천을기인만이 있어요. 그런데 기인은 육임에서 천지반도를 조식하고 12천장을 접지할 때 기인을 중심으로 순행이냐 역행이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순행이라는 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역행은 시계 반대 방향. 우리가 사주에서 12운성으로 보면 양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순행을 하게 되고 음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역행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해요. 자, 집안을 보면 해자축, 인묘진 여기에 만약에 천을기인이 있다. 그러면 순행으로 보고 사오미 신유술에 승하면 역행으로 본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기임에서는 이 천을기인은 낮기인과 밤기인을 구분해야 돼요. 사주에서는 구분을 안 합니다. 귀인이면 낮기든 밤기든 구분 안 하는데 유김에서는 낮기, 밤기, 그래서 죽이냐, 약이냐. 이제 한자로 따지면 죽이는 낮기인, 약이는 밤기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점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 만약에 묘시다. 묘시면 오전 몇 시예요? 오전 같은 경우 5시 반에서 7시 반이니까 묘시라고 하면 날이 밝아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묘시에서 신시까지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낮기인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묘시에서 신시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유시면 저녁 5시 반에서 7시 반이니까 해가 졌잖아요. 그러면 유시에서 다음날 새벽 인시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밤에 발생한 일이고 귀인이 밤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역행으로 해서 귀인을 역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 좀 순조롭지 못하고 좀 막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행과 역행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귀인, 낮기인과 밤기인 있는데 갑은 미가 낮기인이고 축이 밤기예요. 우리가 갑문경은 축미가 천을기인이잖아요. 근데 갑미축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낮기는 미, 밤기는 축, 을신자, 병유해, 정해유, 무축미, 기자신, 경축미, 신인호, 인묘사, 계사묘. 그래서 위에 있는 낮기, 그리고 아래 밤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인이 역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좀 순조롭지 못하고 좀 풀린다 하더라도 어렵게 풀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순행이라면 약간 순조롭게 일이 내가 시작했을 때 잘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낮기와 밤기를 사주처럼 구분 안 했었어요. 그게 이제 청나라 시절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청나라 사고전서에 사고전서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찾아보시면 돼요. 협기변방법에 의해서 그전에는 천기대요법이라고 해서 낮기와 밤기를 구분 안 했는데 지금은 신법이라고 해서 협기변방법에 의거해서 낮기인과 밤기인을 구분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12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 12천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기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누구에 의해서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니면 관송사의 일인지, 질병 문제인지, 누가 높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건지, 뭐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유김을 잘 풀 수 있습니다. 사주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2천장은 유김에서 어떤 사건이나 발생한 일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신을 말한다. 귀인을 중심으로 해서 12천장이 있으며 천지반도를 조식을 해서 귀인이 순행하면 길하다고 보고 귀인이 역행을 하면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귀인이 맨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귀인을 따라서 나머지 11개가 순서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귀인, 등사, 주작, 육합, 구진, 청룡, 천공, 백호, 태상, 현무, 태음, 천호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순서대로 외우지? 하시는 분은 아래 보면 12천장 순서를 제가 다시 나열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사주합 이렇게 4개씩 외우시면 돼요. 구청공백, 상현음후 12개 외우기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2글자씩 외워도 되고요. 이 어플 같은데 표시될 때 보면 앞대가리만 뽑아서 표시되는 게 많아요. 귀사주합, 구청공백, 상현음후에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데 아래에 보면 간지가 있어요. 간지는 이제 오행을 나타내는 건데 귀는 기축 토의 기운이고요. 등사는 정사화, 주작도 병호화, 육합은 을묘목, 그리고 구진은 무진토, 청룡은 갑인목, 천공은 무술토, 백호는 경신금, 태상은 기미토, 현무는 개해수, 태음은 신유금, 천우는 임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면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귀는 토의 기운이다. 주작은 오화의 기운이다.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백호는 신금의 기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래 특징이 있어요. 귀는 존장 어른, 높은 사람, 또 국가기관, 관공서, 성인, 군자, 회사의 사장, 대표, 집안의 어른 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등사는 문서, 구설수, 구설이라는 것은 12구설, 뭐 12구설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문서도 해당됩니다. 문서. 그래서 등사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 화재, 불과 관계된 것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화재를 나타내고 노상기는 길에서 죽은 귀신, 뭐 길 위에 있는 귀신, 객사기 이런 귀신을 나타내고 놀랄 일, 경사라 그래서 놀랄 일, 좋은 경사가 아니라 놀라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등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작은 소식, 화재, 이것도 구설 시비, 송사, 또 시험이나 선거에서 나한테 어떤 소식이 들어오는 합격증이나 당선증 이런 것을 주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합은 문서, 매매, 화합, 혼인, 또 사람들끼리 바람피는 일, 음사사 이런 일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도 있고요. 구진은 군인, 경찰, 뭐 검찰, 판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시비쟁투로 인해서 생긴 나쁜 기운이에요. 못생긴 여자, 또 굳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이런 것을 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룡은 남자, 젊은 남자, 또 돈이나 재물. 우리가 점을 쳤을 때 청룡이 딱 떠서 좋게 작용한다 그러면 재물복이 있다. 사람을 소개했을 때 젊은 남자가 청룡이 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때 씁니다. 결혼이나 또 고위직에 있는 높은 사람 이런 것을 청룡이라고 합니다. 천공은 허위부실 사기에 관련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주에서 공망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천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호는 혈광사,
옛날 호랑이에 잡혀갖고 뭐 죽는 일이니까 나쁜 거죠. 질병이라든지 재난, 사고, 관제, 송사. 그렇지만 시험 정단, 구직 뭐 이런 데서 백호가 나와서 그걸 하면 그땐 좋아요. 합격을 해요. 선거에서 당선되고. 그래서 백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상은 잔치, 음식, 파티, 연애, 옷 뭐 이런 겁니다. 태상이 나를 생하면 어떤 일에 시험 봤을 때 합격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태상이 나를 극하고 부모에 관계된 일이면 초상치를 일이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사주에서도 나오지만 상문조객살이 같이 뜨게 되면 부모님이나 처가, 외가 뭐 이런 데 다 돌아가실 일이 있다. 그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현무는 도둑놈이에요. 도둑, 분실, 또 뭔가 잃어버리고 또 내가 옥에 갇힌다. 또 집안이 망한다. 파가가 된다. 현무는 나쁜 뜻이라서 뭐 도난 분실에도 많이 사용하고 또 사기꾼, 내 돈을 훔쳐가는 놈 다 현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음은 부녀자, 젊은 여자, 또 금전적인 일, 결혼이나 음사, 육합하고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태음은. 그래서 바람 피는 일,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 그러면 태음을 잘 보고 육합을 잘 봐야 돼요. 천우는 어머니, 귀부인, 집안에 뭐 이제 여성이지만 어른, 또 뭐 영부인, 뭐 이런 사람들, 사장님 부인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음사사, 처첩 관계된 일이에요. 그래서 태음, 천우, 육합이 관계되면 남녀 사이에 여러 가지 애정에 관계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지금 육임에 이제 팔정과라는 게 있는데 유박 불습격이 있어요. 거기에 이 천음, 태우 뭐 이런 게 뜨면 안 좋아요. 집안에 뭐 근친 상간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핀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거 볼 때 그때 알 수 있는 과가 있습니다. 물론 별책과도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일단 나중에 그런 걸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앞서 어플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어플이 왼쪽과 오른쪽에 좀 달라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왼쪽 거를 먼저 보면 2023년 4월 13일 날 신축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건이라는 건 남자가 물어봤다는 얘기고 고는 여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월장이 술 월장으로 이렇게 월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술 월장 되어 있죠. 아까 월장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축일 날 인시에 발생한 일이에요. 인시. 인시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금의 입장에서 인시라는 것은 재물이고 남자로 봤을 때는 여성 문제고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래 뭐 지일과 종역과 고진, 권석부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이건 뭐 지금 현재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축일날 인시에 발생한 일인데 여기 보면 위에 1과, 2과, 3과, 4과가 있는데 이게 다음부터 배울 사과라는 겁니다. 사과 다음에 위에 초전, 중전, 말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아래 본도는 아래는 천지반도라고 하고요. 위에는 사과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반도와 사과삼전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 신일날 같은 경우는 귀인이 뭐라 그랬죠? 신인오라고 했죠. 신인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제 옛날 국법을 적용해 갖고 여기 보면 인 위에 귀인이 이렇게 타 있는데 귀인이 아니고 이게 인시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묘시서부터 낮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밤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밤기. 그래서 원래는 오 위에 귀인이 이거는 이제 낮기에 탄 거니까 5를 찾으면 5가 여기에 있어요. 술 위에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귀인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용한 어플인데 이게 이제 구법과 신법을 나눠서 뭔가 체크를 하면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이제 귀인을 왼쪽 거 보면 현재 만약에 지금 귀가 인 위에 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이것은 지금 역행을 하는 거예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귀, 사,
주, 합, 구청, 공백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게 이제 역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되면 역행이 되면 어떤 일이 약간 순조롭지 못하고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것을 나타낸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볼게요. 여기 신축일 날 제5고 여기 왼쪽 거 있는 것을 똑같이 지금 이거는 다른 어플이에요. 여기는 날짜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네요. 밤끼니까 귀인이 여기 5에 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건 두 글자씩 귀, 등사, 주작, 육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귀인이 여기 보면 사, 집안, 오, 미, 신, 유, 술 이 위에 있으면 귀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역행을 하고 여기 보면 해, 자, 축, 인, 묘, 진 위에 만약에 기인이 탔다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중급 과정부터 배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유기물 공부하시면서 회원에도 가입해 주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